네, 안녕하세요. 킬리만입니다. 자, 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도 반등이 그렇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자체가 결코 우리가 공포에 쌓여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추세 전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제가 무서운 김푸와 무섭지 않은 김푸를 설명하면서 왜 도대체 김푸가 지금 이렇게 20%까지 올라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푸가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킬리마니가 생각하고 있는 게 결코 틀린 이야기 아니겠구나,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이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차트는 4시간 봉이고요.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을 갖다 놨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은 제가 매우 자주 가지고 오는 이동평균선이에요. 조정이 있으면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갖다 놓고 여기를 올라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우리는 추세를 지금 상승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보고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가격으로 보는 200일 이동평균선,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될 타임을 확인해주는 200일 이동평균선에서도 위에 있습니다. 볼까요? 지금 4시간 봉이니까 일단 날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리면서 공격을 해야 될 타이밍과 수비를 해야 될 타이밍, 추세 전환 시기를 우리가 놓쳤다. 그러면은 수비를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수비를 하자. 이 아랫부분에서 그냥 매도하고 쉬자. 이 윗부분에 올라오면은 사자. 이 아랫부분에 쉬자. 여기는 이제 액시던트 상황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 윗부분에서는 공격을 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요. 일봉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봐도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수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한두 개의 봉에서 한두 개의 하락에서 굉장히 힘들어들 하고 계실 뿐이에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심히. 그래서 진짜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서 우리가 수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부터 수비를 해야 되느냐. 자, 현재 금액에서 대략적으로 한 42%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계속 행보를 한다, 아니면 조금 떨어진다,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그러더라도 한 35%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40 몇 프로, 30 몇 프로, 어마어마한 숫자라고들 생각을 하지만은 이 정도는 감내할 마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추세가 바뀌려고 하면은 가격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밑에까지는 떨어져야지만이 추세가 바뀐다. 지금 여기에서 가격 움직이는 거 이 정도 수준 갖고 추세가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보조지표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상승 추세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바꿀게요. 4시간 봉으로 바꾸면은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걸 전부 다 지지를 합니다. 하락을 했을 때 지지하죠. 작년 10월에 이렇게 하락했을 때 여기서 지지하죠. 그리고 11월 정도에 또 하락했을 때 여기까지 오진 않았지만은 여기서 지지를 했고, 또 12월 달에 여기서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1월부터 2월 초까지 해가지고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흡수합니다. 위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 바닥에서 노는 거예요. 또 3월달 와서 여기서 지지하죠. 또 3월달에 2번이나 여기서 지지를 해주죠.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 여기 내려갔었을 때 저는 여기에서 매도를 하고 아래서 다시 받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시기입니다. 여기서 근데 다시 올라올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지지를 해주더라. 그래서 그냥 저는 자신있게 그랬다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항상 조정이 오면은 상승 추세라고 제가 생각을 한다면은 200일선이 지지를 해줄 것이다.
그럼 이거 뚫고 쭉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죄송하다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패턴이 하나 생기면은 패턴이 쭉 갑니다. 언제까지? 패턴이 깨질 때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부분에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는 RSI예요. 이 과매도 구간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살짝 찍고 바로 반등을 해요. 내려오고 바로 반등하죠. 여기 찍고 여기 두 번 찍었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잖아요. 또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고 여기서 이 부분 반등하고, 물론 이 부분 반등했다 해서 주구장창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4시간짜리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져서 또 여기서 지지를 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져오지만은 어찌됐든 과매도 구간에 오래 머무르는 건 아니더라. 자, 여기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 부분이에요.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 여하튼 과매도 구간에 오래 머물지는 않더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조금 뭐 와리가리 할지언정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예요. 추세가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이제 매매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매매법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업비트는 지금 스머프 마을이 됐어요. 어제부터 계속 스머프예요. 하지만 비스트 스탬프 달러 차트들은 지금 양봉이다. 2% 현재 상승 중이에요. 2% 상승 중. 그러니까 업비트 차트 보고 있으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멘탈을 잡으려고 하면은 달러 차트를 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복습을 할게요. 김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한국이 미국보다 비싸게 사는 거예요. 비싸게.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악재 소식에 급하게 팔고 있을 때 한국은 홀딩을 하거나 그 속도를 못 쫓아간다, 팔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서운 것은 항상 B쪽이에요. B쪽. 미국이 막 팔고 있는데, 미국이 세력이죠. 기관이고 팔고 있는데 한국이 그대로 홀딩하고 있다, 멍 때리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현재는 A 부분입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예요. 자, 며칠 전에 실방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업비트가 거래량이 전세계 현재는 3위 7%까지 올라갔네요. 3위로 밀렸지만은 엊그저께는 6점 블라블라였는데 오늘은 7.72%까지 올라갔습니다. 순위는 밀렸지만 거래량은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OKEX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BK, 이더,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XRP, EOS, 에이다, 이 거래량만 하더라도 이 평균치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XRP 하나만 이 평균 거래량보다 위에 있었고 나머지는 월등하게 작더라. 중요한 요소 두 개만 찍어볼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찍어볼게요. 자, 비트코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트코인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업비트 여기 있네. 좀 많이 올라왔네요. 1.85%. 비트코인의 거래량은 1.85%입니다. 전체 거래량이 7.43 정도가 마켓쉐어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은 1.8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절대 시장이 과열돼 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열돼 가지고 개미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달려들어서 거래량이 많아서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왜곡 현상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오류가 있고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 메이저 알트들 다 합쳐봤자 마켓쉐어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거래량에 이 마켓쉐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다름 아니라 이 수많은 잡코인에서 나오는 거죠. 잡코인이라 해서 죄송해요. 그냥 그 말이 입에 익어서 그냥 잡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잡코인이 많지만은 그냥 이거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자고요. 그룹으로. 물론 여기 잡코인에서 여기로 들어가야 될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감으로 잡을게요. 얘네들의 거래량이 많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거래량. 이게 왜 많냐고요. 왜 많냐고요.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잡코인의 목적이 뭡니까? 개미들이 투자해줬으니까 고맙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이게 목적입니까? 올라갈 때 거래량도 없이 쭉쭉 올리고 있는데, 거래량도 없이 올리는 건데 수급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때 지지선이 되어 줄 텐데 그런 지지선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왜 올리냐고요. 왜? 이유가 뭐냐고요. 팀이나 팀한테 받은 거래소나 세력이나 고래나 이렇게 돈 많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선점해 놓은 코인을 비싼 금액에 개미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개미한테 떠넘기는 거.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대응하기에 편합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해서 제가 김치 프리미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잡코인들의 가격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메이저마저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김프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도 많이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지금 김프가 조정이 되면서 가격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제 의견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 자, 어제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이겁니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으니까 시세 조작을 단속을 한다. 이 부분까지는 정부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부분까지 정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부의 잘잘못에 대해서도 약간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돼요. 뉴스에는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정부의 우려처럼 최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외보다 5에서 15%까지 더 비싼 일명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해서 위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자, 배포 일시는 4월 7일입니다. 회의 자체가 오후에 회의를 했어요. 지금 배포 즉시 사용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미리 배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 미리 배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시 해석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를 해요. 그리고 보도 일시는 언제까지 보도를 해라, 언제부터 보도를 해라,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먼저 외부로 이제 유출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거 자체는 4월 7일날 회의가 있었고 그때쯤 해서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이제 보입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를 통해서 엄정히 단속해 나가겠다. 시세 조작. 김프가 뭐예요? 시세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프 없애는 거 굉장히 쉬워요. 제가 업비트에 보면은 테더마켓은 있어요. 테더마켓이 있는데 왜 입출금은 못하게 하냐고요. 얘 입출금은 외환법에 저촉이 되나요? 어떤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있어요. 이 테더만 입출금이 되면은 문제는 해결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과연 여러분들이 공격을 해야 될 타이밍인가, 수비를 해야 될 타이밍인가? 여전히 저는 공격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잡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어디까지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잡코인들이 현재 이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거래량. 뭘 찍어볼까요 도대체? 비트토렌토. 현재 공포가 심한 이유는 뭐냐면은 잡코인들이 현재 볼린저 밴드를 엄청나게 키워놨어요.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볼밴 중앙까지는 쉽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낙폭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왜? 볼밴이 크니까. 특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꼭대기에서 사신 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제 이렇게 가격 조정이 왔지만은 하루 이틀 3일 전 가격으로 갔을 뿐입니다. 지금 비트토렌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래량은 많이 나왔네요. 하지만 이게 모든 게 털고 나갔다 아니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거래량도 안 나온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볼벤 상단에 있는 거고,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현재 과매수 구간 위에 있어요. 그리고 이 하락 자체가 김프가 빠지면서 생긴 하락인 거지 세력이 털면서 나가는 하락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메디블럭 한번 찍어볼까요? 메디블럭 같은 경우도 지금 임의로 찍는 거예요. 저 이 코인도 잘 몰라요. 저 여기 같은 경우도 볼벤 중간에서 걸쳐 주잖아요. 볼벤 상단만 계속 타고 왔다는 애예요. 힘이 계속 있는 겁니다. 얘도 RSI 자체도 50 이상에서 놀아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 정도의 낙폭은 항상 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 절대 볼벤 바깥에서 사지 마세요. 가격의 95%는 볼벤 안쪽에 있습니다. 머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튀어 오를 때 나도 저게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당하시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볼벤은 이렇게 키워가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볼벤이 가능하면 작은데 그리고 볼벤이 살짝 커졌을 때가 타이밍이다. 볼벤이 위로 올라가더라도 약간 균등한 느낌으로 올라가는 애들,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애들을 왜 삽니까?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은 낙폭 위험률이 센 거예요. 또 메타디움도 볼까요? 자, 메타디움 같은 경우도 뭔지 몰라요. 여기도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지만은 여기까지 반등했다. 이런 게 좋은 애시네요. 거래량이 없어요. 볼벤 위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세력이 털어야 되는데 털 타이밍이 있었냐고요? 없다니까요. 50 이하까지 떨어져서 살짝 쫄렸겠지만은 RSI 50 이하까지 내려갔죠. 47 여기까지 내려갔지만은 순간적으로 올라쳤잖아요. 아마 이것도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밀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볼벤 상단 계속 타고 올라오는 거고, 김프 빠지면서 충격 받은 거고, 중간 정도에서 딱 여기를 걸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더 공포가 심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급에 의하면은 희한하게 볼벤에 여기 딱 걸칩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요. 수급에 의한 애들은 이런 부분들은 슬리피지예요. 슬리피지. 매수 매도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시장가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쭉 올라가죠. 모든 애들이 공포에 의했으니까. 세력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뉴스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여기 보세요. 거래량 없잖아요. 거래량. 여기에서 신호를 줬을 때 여기도 분명히 가까이 가면 볼벤이 편하게 가다가 이렇게 벌어졌을 거예요. 이런 데가 이제 시그널이죠. 처음에 거래량 많이 튀어나왔을 때 여기 다 전형적인 거네. 얘는 완전히 전형적인 거네. 변화가 있을 때마다 거래량 가지고 우도를 하고 올리는 거죠.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이네. 거래량 하나도 없을 때 볼벤 이렇게 가져오다가 볼벤 상자에 띄웠잖아요. 거래량 나왔잖아요. 테스트. 근데 들어가야지. 더 떨어졌지만은 거래량 없다. 여기 자석은 있다. 그리고 쭉 올리고 볼벤 위에서만 놀잖아요. 거래량 없는 걸로 봐서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고. 메이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있어야 됩니다. 올라갈 때 워낙에 개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적으로 털어줘야 돼요. 메이저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이 있어주는 게 그것을 올바른 신호로 보는 거고, 자코인 같은 경우는 처음 부분에서 시그널이 딱 나옵니다. 물론 종목보다 틀리겠죠.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평행하잖아요. 느낌이 확 커진 느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확대된 거고, 여기서도 거래량 한 번 더 테스트 들어가야지. 그리고 들어가기 좋은 타임은 뭐였다? 이런 느낌. 저항 뚫었을 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이 남았느냐 남지 않았느냐를 보실 분들은 특히 거래량 안 터진 거, 이런 애들 살아있는 거예요. 볼벤 아래로 내려갔지만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고에 의한 거예요. 사고, 액시던트. 의도에 의한 게 아니라 어떤 뉴스에 대한 사고에 의한 거고, 그리고 거래량이 안 터졌다. 그러면은 아직 세력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들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발언들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관찰했을 때는 아직 그 타이밍이 아니에요. 잡코마저도 그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2차적으로 지금 뚝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하고 있을 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채팅창이 굉장히 지저분했었습니다. 음. 그 김프가 빠지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지금 미국 시장까지 같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업비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위를 하는 이제 거래소니까 2위에서 3위 정도 합니다. 거래량 자체로. 그래서 그런 충격이 살짝 있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는 어 메이저 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메이저 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뭐 시총 순위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 CTO나 CEO가 이름이 있었던 뭐 그런 친구들도 다 메이저인 거고, 제 생각엔 그래요. 메이저 코인들 지금 움직이는 거 보실 때 기존 가격은 다 보실 수 있잖아요. 바닥에서 얼마 정도 움직였는가 그런 거 좀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24시간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서 지금 시총은 굉장히 낮게 있는데 가격대가, 아니 거래량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싶어요. 메이저는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물량이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을 해야지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잡코인하고 업비트 한 군데에서 이리저리 작업치는 그런 잡코인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거래량 보는 방식이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움직이지 않는 메이저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체는 그겁니다. 지금 김프가 더 빠질지 뭐 올라갈지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세력의 의도에 의해서 이제 뭐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더 빠졌다가 다시 올릴지 그런 부분들은 지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이제 모르는 거고. 자, 우리는 추세를 봐야 됩니다.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이다.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지금까지 상승 추세에서는 4시간짜리 봉에서 200의 이동 평균선이 계속 지지를 해주더라. 현재 그 시점까지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해줄 것이다. 횡보를 하면은 얘를 같이 쫓아가면서 와리가리 할 거고, 또 떨어진다고 하면은 또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는 살짝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그것을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세력이 알아서들 하는 거예요. 그냥 김치 프리미엄을 만드는 의도를 가지고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 친구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밸런스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밸런스. 잡코인 위주로 하셨다면은 잡코인에서 조금 메이저 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걸 다 팔라는 거 아니에요. 밸런스라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섭다 해서 또 이쪽으로 다 타면은 나중에 또 이게 막 올라가면은 또 이쪽으로 넘어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상승장에서 진짜 돈 못 벌기 딱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비트코인하고 이더하고 라이트코인이 좀 비슷하게 움직여요. 라이트코인.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둡니다. 그리고 메이저 코인에서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도 두 개로 나눠야죠. 지금까지 잘 갔던 코인, 그 다음에 안 갔던 코인, 안 간 거. 안 간 것들이 최근에 다 움직인 거죠. 이렇게 나눈 거. 거기다가 잡코인. 이런 비율들만 좀 나눠서 적당하게 배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고 얘가 좀 덜 가더라도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얘가 올라가면 좋은 거고, 또 잡코인이 잘 가더라도 비트코인은 안 가고 그러면 잡코인이 올라가서 좋은 거고, 막 보면은 그러면 잔고는 많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쑥 올라가 있어요. 많이 안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어느 순간 쑥 올라가 있어요. 잡코인이 많이 지금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나 라이트는 많이 안 떨어졌네. 어느 정도 또 잔고는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을. 이게 멘탈 보호에 좋다. 결국에 투자라는 것은 종목도 중요하겠죠. 이거 올라갈 때 쑥 타고, 이거 올라갈 때 쑥 타고, 이거 올라갈 때 쑥 타고 계속 바깥 하면 좋겠죠.
근데 저도 안 쓰는 권법인데. 그런데 이런 권법들 자체도 방금처럼 밸런스를 딱딱딱 맞춰 놓으면은 지금 이게 움직이네? 그럼 여기서 비중을 좀만 더 이쪽으로 더 넘겨야겠다. 이걸 다 없애고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지금 매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네? 그래,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자.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네? 한 10% 팔까? 5% 팔까? 해서 현금을 마련했다. 근데 더 안 떨어지면 어떡해? 이번 기회에 현금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늘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식을 쓰든 멘탈을 보호하는데 본인의 멘탈을 보호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어느 한쪽에 베팅을 했으면은 반대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략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단지 어디에 더 중심을 줄지를 그 비중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비트코인은 현재 마이너스 1.37%입니다. 지금 방송 준비하는 사이에 그래도 빨간색으로 찌끔찌끔씩 바뀌고 있네요. 어찌됐든 지금 미국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 고민들 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막 그 올라가는 게 맞추고 떨어지는 거 맞추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 균형,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횡보할 때든 균형을 맞춰서 내 멘탈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힘들면 힘들수록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세요. 머릿속으로 포트폴리오 정리하지 마시고 엑셀로 정리해서 이 코인에 대해서 얼마의 비중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은 가격이 쭉 올라가잖아요. 처음엔 똑같이 10%씩 이렇게 비중을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어느 한 종목이 비중이 30% 50%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줄이는 거예요. 50% 많이 벌었으니까 여기서 다 털어야지가 아니라 야, 이 비중을 30%까지만 유지하고 나머지 20%는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해야겠구나. 또 이렇게 전략을 또 세울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엑셀로 본인들이 딱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다. 포트폴리오 조정할 때 그리고 균형 맞출 때 굉장히 좋다. 머릿속으로 그걸 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지금 업비트에 나와 있는 그 비율로만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젊으신 분들은 전부 다 엑셀로 만들어서 본인의 자산이 어떻게 지금 포트폴리오가 바뀌어 가고 있는지 한번 내가 짜놓은 포트폴리오를 영원히 들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정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힘이 없어가지고 좀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쫄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